그리고 검찰 인사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폭풍이 계속되고 이게 있어요. 사실상 뭐 메인 뉴스죠. 지금 가장 큰 맞습니다. 뉴스인데 검찰 인사가 여러 가지로 이례적이었잖아요. 음, 보통 이제 8월 인사인데 5월에 갑자기 인사를 한 것도 이례적이었고 네, 제 눈에 가장 놀라웠던 건 전주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갑자기 온 것도 이례적. 굉장히 이례적이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검사장들을 지금 내보내고 새로 승진하고 하는 것도 다 발표 직전에 알았다는 거예요. 음, 저는 기자들만 이렇게 인사하는 줄 알았더니 검사도 이렇게 인사를 보통 이제 검사장급이 되면 정리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알려주죠. 그렇죠. 다음번에 인사 대상이고 어디로 가게 될 것이다 알려주는데 그런 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왜냐면 또 예를 들어 이번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처럼 갑자기 서울을 살던 사람이 부산으로 가게 되고 이러면 네. 집도 구해야 되잖아요. 아니 집은 안 구합니다. 그렇군요. 관사가 관사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분들 그러니까 자식이 같이 가지 않는 한 대부분 집은 안 구하고 아, 보통은 이렇게 되면 자녀들이 다 이제 뭐 장성한, 중고등학생이거나 예. 대학생이기 때문에 대부분 남고 아빠만 가는 그런 아,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아빠가 미소 지으면서 가나요, 그러면? 자식들이 미소 짓죠.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어쨌든 좀 네. 귀뜸해주고 심지어 검찰 총장도 불러서 이렇게 사전 면담도 하고 이런 게 좀 관례라고 들었는데 이번에 그런 게 전혀 네, 없었다는 거죠. 없었대요. 네네. 근데 이 타임라인을 보면 음. 진짜 말 그대로 총장 패싱이다. 심지어 이 여당 인사들이 모두 총장 패싱이었네요. 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당도 11일에 이원석 총장이랑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만나가지고 이제 이원석 총장이 아니 지금 말고 인사를 좀 미뤄달라. 어쨌든 수사 정리할 건 해야 되니까 네. 요청을 했는데 12일에 법무부에서 그냥 밀어붙인 거예요. 고검장이나 검사장급들한테 나갈 사람들 있잖아요. 이번에 이제 사표를 써주시면 좋겠다 얘기를 했고 이분들이 바로 다음날 사표를 씁니다. 그리고 오후에 검찰 고위직 인사가 발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원석 총장이 지방 일정에 있다가 부랴부랴 서울로 돌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 네. 모든 걸 종합해 보면 이제 그 이원석 총장의 이야기는 전혀 먹히지 않았다. 그리고 저는 1, 2, 3, 4차장을 동시에 다 바꾸는 것도 매우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상되는 인사였을 경우에야 당연히 그 검사장 바꾸고 서울중앙지검장 바꾸고 그 밑에 차장 바꾸고 부장 바꾸고 순서가 있지만 이거 한꺼번에 싹 다 뒤집어 엎은 다음에 총장 하나만 남겨놓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런 상황이 되죠. 총장 패싱이라는 것이 드러났고 검찰 내부에서도 이거 사실상 대통령의 하명 인사라고 말이 나왔는데 네. 이 추측을 확신으로 만드는 출근길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있었죠. 네. 저 영상 준비되어 보고 있는데 올까요? 네, 7초 패싱 그 유명한 한번 보고 오시죠. 네, 총장님과 충분히 사전 조율 거친 게 맞습니까?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 제가 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7초 패싱. 그러니까 총장님과 충분히 사전 조율 거치게 맞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14일이니까 13일 날 인사가 있었으니까요.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 한 다음에 7초. 근데 이거 막 유튜브로도 라이브 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7초 아무 사운드 없이 맞으면 이거 방송 사고급이거든요. 네, 네. 근데 워낙 이원석 총장이 뭔가 착심한 듯 딱 가만히 있다가 제가 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최은경 기자 개인적으로 보시기에는 네. 이거 계획하고 7초 침묵한 것이겠죠? 아니면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즉석에서 다시 주워 담은 것일까요? 저는 근데 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아무 말도 못했던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아하. 7초를 집에서 계산해 왔을 것 같지는 않고. 예. 근데 이분의 그 눈빛과 그 말투를 보면 연기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침울함이 있어요. 원래도 이제 텐션이 높은 분은 아니지만 네. 이날 텐션은 정말 지하까지 떨어졌거든요. 물어보는 사람도 더 강하게를 못 물어봐요. 지금 기자들을 보고 있으면. 근데 이제 이분의 다른 말들을 보면 준비해온 말들을 보면 조금 알 수 있는데 네. 후속 인사는 언제쯤 하실 계획인지도 궁금한데요. 네. 그러니까 검찰총장이니까 다음 인사를 물어볼 거 아니에요? 물론 본인 직접 인사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제가 알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전 1차 패싱 당했고요. 2차에도 패싱 당할 것 같은데요. 지금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거는. 저 정확히 똑같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검찰총장 입에서 후속 인사에 대해서 제가 알 수 없는 문제라고 말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검찰 인사인데. 네, 그럼 이제 고민해보겠다거나 법무부와 논의해보겠다거나 그렇죠. 뭐 아니면 시간을 두고 지켜보겠다거나 이렇게 얘기할 텐데 제가 알 수 없는 문제입니다라고 얘기했고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다. 어떤 검사장이 오더라도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다. 이제 요 말을 남겼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런 적이 없잖아요.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인사가 아주 신묘한 예술이죠, 사실. 예. 인사가 수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죠. 수사팀에 있는 사람들을 날려버리면 그러니까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수사에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주겠죠. 그래서 검찰 개혁
목소리 중에 그러니까 검찰 개혁하려면 인사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바꾸나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말 큰 과제인데 네. 검찰 인사로 이렇게 수사 뭐 시기도 늦출 수 있고 조율할 수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인사 자체 검찰 인사가 정말 검찰 개혁의 그 모든 거다라고 네. 보는 분들이 많은데 이번에도 또 드러난 것 같아요. 아, 근데 검찰 인사. 네. 해결책이 참 없긴 하죠. 근데 인사는 다 그런 것 같은데. 아, 그 그런가요? 대통령실도 그렇고 그렇죠. 장관도 그렇고 이제 인사가 갖고 있는 엄청난 영향력이 있잖아요. 메시지가 있고.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체제에서 보면 인사의 메시지가 매우 확실합니다. 음. 이거를 그러니까 해석의 여지가 없이 아주 선명하게 인사를 주잖아요. 네. 지금 이거 무슨 어떤 메시지냐? 야당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김건희 여사 수사하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해석을 했고 그 해석에 이견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앞으로 참- 어떻게 될 것인가? 못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원석 총장 입장에서 누가 오더라도 우리 검사장이 누가 오더라도 내가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하지만 분명히 이제 충돌이 있을 겁니다. 새로는 이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라는 분이 갖고 있는 임무가 있잖아요. 자기가 여기 오게 된 그 맥락이 있기 네. 때문에 김건희 여사 지키기에 나설 확률이 매우 높다. 라고 보여지고 그럼 그 과정에서 이원석 총장이 버티더라도 당연히 충돌이나 갈등이 있을 것이다. 우린 이렇게 보이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곧 뭐 이건 이제 따르는 수사 인사죠. 검찰 인사. 이제 중간 간급들의 이제 예를 들어서 중앙지검의 뭐 부장검사급이나 네, 이제 네. 인사가 빠르면 이달 말쯤이나 뭐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때 김건희 여사 수사를 하고 있는 부장들까지도 다 교체할 것인가? 네. 그러면 정말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이원석 검찰총장과 사전 조율이 아무것도 없게 되면 이건 뭐 총장 한 발 더 나가지만 나가라 임기 다 채우지 말아라 네. 또는 그냥 이른바 식물총장으로 그냥 임기를 끝내라 네. 이런 메시지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 상황에서도 이원석 총장이 보통 다른 총장 같았으면 벌써 나갔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안 나가겠다고 판단한 것이 끝까지 수사를 하겠다는 어떤 검찰의 자존심인 건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임기를 마치겠다는 힘 빠진 총장의 결론을 내린 건지 모르겠는데 예. 그걸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부장 인사 때도 당연히 수사하는 부장들이 많이 김건희 여사 수사하는 부장들이 좀 교체될 것으로 당연히 보입니다. 예. 요거에 대한 이제 여야의 반응도 반응들이 나오겠죠. 있었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되게 큰 뉴스인데 어제 석가탄신일을 좀 지나면서 약간 이게 휴일을 지나면서 약간 좀 이게 옅어진 측면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큰 뉴스이고 정말 그리고 계속된 사안이- 뉴스인 건데 그렇죠. 왜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앉히면서 이미 이제 한동훈 라인과 한 번의 결별을 선언을 네. 한 거잖아요. 그리고 검찰 내부에서 이제 와서 돌이켜 보면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여사 수사 제대로 해라, 뭐 특수팀을 만들어라, 팀을 꾸려서 가라라고 했을 때 이제 엄청나게 서로 거리가 멀어진 것이잖아요. 네. 검찰 내부에서는 윤석열을 지킬 게 아니라 검찰을 지켜야 돼라는 이제 조직 특유의 반응들이 나온 것이고 예. 그렇게 되면서 이제 드디어 대통령과 검찰이 충돌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게 권력 분화의 한 장면이라고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네. 요걸 두고 이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 검찰 인사를 보니 마지막 몸부림갑다. 네. 이제 그렇게도 2016년에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랬는데 T 익스프레스를 탄다 이렇게 썼어요. 예. 그 T가 이제 탄핵의 T라는 이제 해석들이 많이 그렇죠. 나오죠. 2016년을 언급을 했으니까 실제로 저도 이게 대통령의 인사가 매우 노골적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인사든 국정이든 대통령 행보가 여전히 노골적이다. 총선 민심을 무시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는 일방통행 마위의 선언이다. 조국혁신당도 이걸 보니까 해답은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뿐이라는 게 다시금 증명됐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특검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하게 된 꼴이다라는 비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도 라디오 방송에서도 한마디 했죠. 네, 여당에서 이제 비판이 공식적으로 나왔다는 게 특히 이제 이분이 비대위원이니까 네. 의미를 더 갖고 있는데요. 이제 그 국민들이 속았다는 느낌을 받게 충분해 보인다. 이 인사가 국민의 영린이 무섭다는 걸 인지하고 눈치를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천목회, 네, 그러니까 3040 이번에 국민의힘 경선 총선 때 네, 출마했던 사람들 위주로 이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모이자. 네. 그 뭐 회가 꾸려졌잖아요. 근데 네. 이번에 밤샘 뭐 토론을 했다고요. 네, 이 천목회가 네. 어쨌든 매달 목요일? 첫 주 목요일에 이제 만난다는 거고 옛날에 그 문재인 정부에서 초반 문재인 정부 출신들 나와서 뭐냐면 초금회라는 걸 했었어요. 아, 첫 주 월요 아니 그
첫 주 금요일에 점심을 먹는 뭐 이제 음. 그런 모임들이 쭉 있는데 무슨 회? 네. 아니, 무슨 회 우리도 회 좋아하잖아요. 예. 이제 3040 세대 뭐 당선자 낙선자 포함해서 다 모였는데 네. 이분들이 주로 수도권 위주입니다. 음. 그래서 당내 개혁 세력이 되겠다라는 게 이제 이 사람들의 이야기고 우리가 총선 뛰어보니까 이거 장난이 아니다. 당이 바뀌지 않으면 다음번 선거도 다 줄줄이 질 것이다라고 해서 모인 건데 네. 총선 참패 원인을 정리해온 거예요. 밤샘 토론 끝에. 아하. 그 이태원 참사에서 비친 공감 부재의 정치, 그다음에 음. 연판장, 그다음에 강서 보궐선거에서 보인 아집, 입틀막, 그다음에 런종섭 이런 것들 5가지가 우리 패배의 원인이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상 요 안에 계속 괄호가 있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 대통령 괄호를 다 쳐놓은 거예요. 네. 근데 아직 대통령 이름을 직접 말하기에는 용기가 덜 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그 발표를 했고. 이제 근데 여기서 약간 한계를 느꼈던 게 뭡니까? 천목회가 당내에 진짜 개혁 세력이 될 수 있을까? 첫 번째 한계는 당선자가 별로 없다는 게 큰 한계예요. 네. 사실은 지금은 우리가 국회 출범하기 전이니까 이분들의 목소리가 들리지만 아무리 세게 조직화를 하더라도 낙선자의 모임은 점점점 뉴스에서 멀어지게 돼 있거든요. 당에서도 안 듣게 돼 있고 그 그 김재섭 당선자는 있죠. 정도가 거기. 예, 있어요. 네. 예. 근데 이제 이분도 당선돼서 22대 국회 시작하잖아요. 바쁩니다. 그렇죠. 이거 어. 매일 와서 하기 힘들고 천목회가 가지고 있는 그 목소리를 본인 혼자 다 내기는 또 부담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원외라는 것이 한계인데 두 번째 한계를 제가 어제 확인했는데 결국에 김건희 여사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이 정부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네. 거잖아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는 끝까지 확답을 하지 않습니다. 아하. 지적도 하지 못하고. 특검 얘기 나왔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특검 이야기를 물어보니까 이 여사 관련한 의혹들은 어떻게 해결봐야 될 것이냐 물어봤더니 대통령이 사과를 했고 검찰이 전담팀을 꾸려서 수사를 한다고 하니까 이건 지켜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특검법에 대해서도 이 특검은 이제 여러 가지 이슈에 있어서 이 기존 수사를 지연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지금 특검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아하. 입장들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천목회가 가지고 있는 사실 뭐 한계가 좀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 특검 부분에 관련해서는 용산과 어떻게 보면 의견을 같이 했다. 결론 낼 수 있겠네요. 네, 이 김건희 여사가 성역은 확실히 성역인가 봅니다. 네. 참 김건희 여사 언제 공식 활동을 재개할지도 아까 궁금했는데 그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지켜봐. 네, 그게 정말 궁금해요. 항시 지켜봅니다, 우리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모든 조직에서 이렇게 해석되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혹은 풀리지 않는 그 의문들은 보통은 한 사람의 이름을 너무 대충 풀리게 됩니다. 저는 그게 이게 이제 김건희 여사인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서는. 그러네요.